주 100시간. 이 100시간은 기본이다. 와, 여러분 주 100시간 하면은 벌써 토 나오죠? 왜 이 주 100시간이 기본이냐면은 지금 이 강연을 보는 분들은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 뭔가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나는 내 전문 분야에 자신이 있는가 따져봤을 때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뭔가를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뭔가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그 다음에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이 썩어갖고 세상이 잘못됐고 나만 그냥 억울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 평생 억울하게 살 거야. 그 억울함의 감옥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억울함의 감옥의 키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억울함의 감옥에 잠그는 게 어디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열고 나가면 되고 밖에서 사람들이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잠금 장치는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잠가놓고 아, 왜 안 열어주지? 왜 안 열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 100시간은 여기서 막 내가 100시간처럼 진짜 개처럼 일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주 100시간은 뭘 의미하냐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시간 40시간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40시간은 디폴트예요. 일을 해서 알바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40시간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60시간이 남잖아요, 60시간? 일을 해서 돈을 벌던 아니면 공부를 하던 내가 성장하는 방향에 60시간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주 5일로 따졌을 때 나누면은 결국엔 20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4시간씩 자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잠 안 자면 여러분 죽습니다. 잠 이상의 보약이 없는데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 하면 안 되고 결국엔 주 7일로 봐야 돼요. 주 7일로 보면은 하루에 14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이니까 10시간이죠? 7시간씩 잠을 자도 3시간이 남아요. 이 14시간씩을 일하면은 내가 일하고 나머지 60시간, 우리 이제 2시간 뺐으니까 58시간이겠죠? 이 58시간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회사거나 여러분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사업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프리랜서 뭐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또 분리된 게 아니라 크게 이거는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시간씩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전공을 한 학기에 12학점씩 듣는다고 쳐볼게요. 대학교에서 이제 뭐 전문가가 되는 기초과정이 대학을 가는 건데 12학점씩 60학점을 들으면 기초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한 학점이 1시간이죠, 그쵸? 일주일이니까 3개월에다가 4주 곱하면은 12. 여러분이 전공을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듣는 데가 720시간. 그래서 대충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데 하면은 1000시간 정도 정말 공부하면은 기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1000시간. 그럼 약간 중급자까지 되는데 따지고 하면은 내가 2000시간 잡아줄게, 2000시간. 그럼 아까 우리 몇 시간 잡았죠? 60시간이라고 할게요. 60시간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좀 계산하기 쉽게 1800시간으로 바꿀게요. 나누면은 뭐야? 30주. 1년이면은 여러분이 전공 하나 마스터할 수 있어야 돼요. 주 100시간이라면은. TEDx 강연 중에 하나가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강연을 첨강을 해갖고 다 들어요. 전공 과목을 1년 만에 다 들어요. 실제로 그런 애가 미국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계속 후회만 해. 계속 후회만 해. 내가 주 100시간씩 일해서 60시간씩 따라잡으면은 내가 뭔 전공을 해도 마스터할 수가 있는데 계속 후회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자고 유튜브 보고 오락하고 미드 보고 그냥 빈둥빈둥하고 후회하고 이런데 60시간을 쓰고 있어. 이런데 이거는 내 인생을 깎아먹는데 60시간 쓰고 있는 거야. 60시간을 어림도 없어. 이런 걸로는요. 100 한 3년만 이렇게 살죠?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없어. 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서울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연고대 못 가서 상관없어요.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고깃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명문대를 못 갔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 다음에 대학은 여러분 기능은 필터링인데 필터 기능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공채를 안 하는데 대학 가는 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나이가 50이건 60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 마케터야. 저처럼 온라인 마케팅을 해요.
그럼 여러분 60인 거에 누가 간섭을 해요? 안 한다고요. 제가 실제로 주 100시간을 합니다. 실제로 100시간 하니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내가 돈은 벌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대표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우리 웅이사님 다 그래요. 모든 유튜버를 만나면 나한테 다 물어봐. 저희 웅이사님은 매일 컨텐츠가 올라오죠? 100시간 일하니까. 100시간 일하니까. 홍이사님은 지금 굴리는 프로젝트가 3개예요, 3개. 왜? 100시간 일한다니까? 보통 주 40시간 일하는데 100시간 일하면 어떡해요? 2.5개 하는 거예요, 남들 할 때. 된다니까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 뭐요? 하면 할수록 지금 늘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시간이라는 게 왜 좋냐면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100시간을 하면 뭔가 고통스러워. 점점 익숙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면은 할수록 늘어요. 내가 옛날에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타이핑을 떠나서 막 너무 사람들이 내 글씨 못 쓰는 거에 대한 그 놀림이 너무 심했고 내가 너무 이거 그냥 싫어했어. 막 트라우마에 안 좋은 기억이 별별 다 있었는데 자꾸 쓰니까 어때? 그냥 완전 글 쓰는 도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 빨리 써요, 막.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잘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66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주 100시간으로 한 3년은 해야 돼요. 왜? 66일 하면 인지 부조화 정도는 일어나서 맞아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한 100시간씩 3년 살죠? 그러면 뭔가 좀 안 하면 이상해져요. 막 괴로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좀 인생 본질을 바라보게 돼요. 주 100시간.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근데 이거는 누구예요? 뭔가를 따라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제 말만 정답인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뭔가 한정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죠. 아프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복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고 나만 그냥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말했잖아. 억울함의 감옥의 키는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갖고 있었던 거예요. 100시간. 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삶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해결되면 다시 여러분이 더 보이게 돼요. 모든 거에서 해결되니까. I think certainly extremely tenacious and then just work like hell. I mean, you just have to put in, 80 to 100 hour every week. And then all those things improve the odds of success. If other people are putting in 40-hour work weeks and you're putting in 100-hour work weeks, then even if you're doing the same thing, you know that you will achieve in 4 months what it takes them a year to achieve. 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신세 시간에는 컨텐츠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뭐 컨텐츠를 이렇게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그 컨텐츠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이 제목 보신 것처럼 주 100시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주 100시간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게 신박사 TV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동기부여 영상으로 제작한 것도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그 배달하는 친구가 또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양준영 친구일 텐데 제가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면은 그 친구가 또 발표한 것 치고는 또 뷰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 악플이 꼭 달려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각 잡고 한번 얘기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악플이라는 세상을 읽으면서 그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주 100시간이라는 거는 절대적 숫자는 아니고 상징적 숫자예요. 누군가는 80시간이 돼도 되고 누군가는 90시간이 돼도 됩니다. 근데 좀 100이라는 숫자가 디짓이 하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리마커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 같은 쩌리가 주장하기 전에 앨런 머스크, 박진영 같은 초대가들이 주 100시간 인생에서 기본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주 100시간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80시간 정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 얘기를 계속 자주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앨런 머스크랑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100시간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거기 악플이 뭐가 달리냐면은 이 새끼 너 자본주의의 노예냐? 너는 그렇게 사냐 새끼야? 막 아무튼 욕설이랑 막 비아냥이랑 그러다 골로 간다 그게 악플이 많이 달려요. 그렇게 살기 싫은 분들이. 네? 근데 일단은 왜 주 100시간을 꼭 도전해봐야 되는지 오늘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3가지. 왜 주 100시간을 꼭 도전해봐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0시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100시간을 해봐야 내가 60시간을 할 수 있는지 70시간을 할 수 있는지 80시간 할 수 있는지 그거가 메타인지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초인 같은 사람은 105시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어떤 초인 같은 사람. 왜냐면 유전적인 경우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쇼트 슬리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근데 이거가 일단은 100시간을 해보면은 우리 유한한 인생을 여러분 되게 밀도 있게 사는데 내가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서 나는 주 40시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생뚱맞게 생긴 거거든요. 근무 규정인 거거든요. 그거는요. 근로 규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여러분 부업을 하는데 그 40시간을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퍼포먼스 베이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그냥 보통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되게 철석 같은 숫자로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는 자영업자가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자영업자는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하면 더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40이라는 거는 근로규정에서 온 건데 그거에 매몰된다? 거기 또 40시간 알차게 일하는 근로자도 또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물론 당연히 사업장은 40시간으로 웬만하면 해야죠. 아니 법으로 요즘에 52시간 그러니까. 넘어가면 불법이라서 고용주가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는 저희가 근로계약서에 넘어간 시간은 다 우리가 야근 수당 주고 만약에 주말에 일하면 또 특근비 주고 그다음에 52시간으로 절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우리가 왜 벌금을 맞고 그걸 왜 우리가 징역을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열심히 하면 그 안에 다 해낼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역량치에 대한 메타인지를 높이려면 주 100시간을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80시간만 해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결론이 뭐로 난 거죠? 주 60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이 안 되든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 100시간이라는 거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강연에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운동, 휴식도 포함된 거라고. 그렇지. 그래야 지속 가능한, 왜냐면은 낮잠 자야, 여러분, 이 수용기에서 아데노신이 떨어지면서 개운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10분의 휴식을 투자하면 1시간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만 100시간, 무슨 공장에서 볼트 쪼는 거 그 100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메타인지를 올렸으면은 왜 100시간을 살면 좋냐면 여러분 2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100시간 아니고 그러면 40시간이 근로규정이라고 하면은 40시간 여러분이 부업을 하거나 날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덕질을 하면은 어때요? 그럼 어때요? 내 삶이 2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덕질하다가 우리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얘기해드렸죠. 이 덕이 업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업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거지. 인생 로또 맞은 거예요. 그거는 뭐 행복한 정도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한 건데 그냥 로또 맞은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능 내가 잘 봤쓰고 싶었는데 못 봤어. 그럼 이걸로 해서 만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머스 같은 것들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들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분이 남는 시간 4시간을 정말 또 하나의 삶으로 만들어서 밀도 있게 만들면은 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2개의 인생을 산다는 건 진짜 되게 특별한 의미거든요. 하나만 인생을 잘 살아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인생을 사는데 잘못되면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내가 2개를 사는데 이 2번째가 잘 돼갖고 하나를 만회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잘 되면은 이렇게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삶 자체가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IT 솔루션 회사도 하고 그다음에 출판도 하고 이 미디어업도 하고 기업 컨설팅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지금 이 순간에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재밌어서 막 이거 안 하면은
막 괴로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따라오는 거지. 냉정하게 말해서 3년 전에는 돈을 벌려고 4년 전에는 돈을 벌려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넘어가서 저는 직원의 행복, 직원의 건강, 직원의 아름다운 삶이 정말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거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새로 태어났다는 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100시간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1번이 중요해. 내가 한번 쭉 끌어올려보고 나는 75시간이 가능하더라. 근데 그런 거 악플 다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막 그거예요. 막 오히려 막 자기는 일도 안 하고 그냥 허운 날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고 그냥 허운 날 뭐 그냥 커뮤니티 들어가 갖고 그냥 막 뭐 음담패설 보고 막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보고 요즘에 커뮤니티 왜 이렇게 음담패설 많아? 네, 아예 장난 아니에요. 저랑 고약가님은 그거 보면은 왜 갑자기 음담패설 얘기가 나냐면은 저랑 고약가님은 커뮤니티를 보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이슈글을 모아주는 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말하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음담패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올라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뷰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또 그냥 유머 차원에서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올라오는 개수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세야. 모든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없는 커뮤니티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치 이슈가 좀 밀리는 것 같아. 그 정도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랑 왜냐면 고약가님은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정치 이슈가 항상 압도적이거든요. 요즘엔 정치 이슈보다 음담패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커뮤니티들인데 신기하게. 되게 일반 커뮤니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보면서 그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정말 해낼 수 있고 의미 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많고 재미도 더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본능적인 거 이런 거에 막 소모적인 시간을 쏟아내고 있는 거야. 너무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일은 매일 1시간 하면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몰아서 60시간 해야 되는 게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몰아서 했을 때 역량이 확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띄엄띄엄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대로 한 2달 정도 몰입해서 팍 하면은 어때요? 쫙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팍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노우보드 같은 거. 스노우보드 같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연간으로 뭐 일주일에 시끄러워서 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스노우보딩을 제 친구는 무슨 헝그리보드인가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갖고 2달 빡세게 타니까 완전 전문가처럼 타는 거. 막 점프도 하고 180도 턴도 하고 걔는 1년 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를 밀도 있게 했을 때 실력이 확 느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 100시간으로 하면은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마케팅을 한 3년 동안 주 한 80시간 정도를 진짜 3년 동안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은 디폴트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큼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뭐라 그럴까 이 미묘한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부터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제법 우리가 잘하고 페이스북도 잘하고 인스타도 제법 잘해요. 다 잘해요. 유료 광고도 집행도 잘하고 유료 광고는 아직 인스타는 성공 못했는데 페이스북, 유튜브는 뭐 정말 잘합니다. 저희가 유료 광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 그건 이제 공부 중에 있는 거죠. 공부 중이라서 구독자는 잘 늘리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주 100시간으로 살면은 여러분들한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역량이 빨리 늘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이 더 밀도 있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냥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사회에서 근로라는 시간은 40시간이라는 되게 명확한 룰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게 핵심 같아요. 주도적.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앨런 머스크는 그 인터뷰 보면 되게 단호해요. 무조건 주 100시간이라고. 박진영도 되게 단호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근데 주 100시간은 그 한 번 도전해야 될 거고 단기간이지 평생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주 80에서 70시간은 근데 나를 위한 일을 하는 데는 공부를 하거나 뭐 내가 아니면 내 덕질을 하거나 근데 덕질이라는 게 여러분 소모적인 거 말고 게임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진짜 롤 한번 했으면은 플래티넘 한번 찔 각오를 해야지. 언제까지 실버로 살 거야 그거를요. 언제까지 브론즈로 살 거고. 난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 왜냐면 게임을 하더라도 브론즈도 열받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저랑 고약관님은 맞아요. 게임 덕후이기 때문에 동체 신경의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남의 거 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동체 신경 훈련도 하면은 플래티넘까지 힘들어도 골드까지는 진짜 이악물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백 시간 했어. 몇백 일을 했어. 근데도 안 는다? 저는 그러면 그게 인생이 재밌나? 왜냐면 그분은 뭐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게임방을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본인 티에 높이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생각보다 게임을 할 때 막 몰입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막 즐거워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고 게임 끝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니까. 나는 저 게임 좋아하거든요. 게임도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하면 게임 해설도 할 수 있고 공략집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는 직업이 안 되는데 요즘엔 직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떼돈도 벌 수 있다니까요. 지금 되게 롤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주 100시간의 의미가 뭔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 악플 다셨던 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뭐 또 악플 다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의견은 여러분 의견이니까. 그래도 새끼야 나는 100시간 싫다. 그럼 괜찮아요. 괜찮다고 여러분. 근데 아 그래 내가 이런 생각 못 해봤네 하고 조금 그래도 생각의 전환이 되는 시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고 싶은 거, 성장, 어제보다 나기를 원하는 거 그러시다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랑 고약관님은 100시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좀 더 많이 해요. 저는 진짜 많이 하고 고약관님은 조금 해보고. 얘도 좀 미쳤고 고약관님은 조금 해봤고. 저는 얘에 비하면 한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일은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냥 40시간만 일하고 하지 말아야 그런 걸. 왜냐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저랑 고약관님은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게 디폴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8시간씩만 일해도 우리는 56시간이에요. 우리는 56시간. 좀 정확하게 하면 이 친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 잘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집중 기간들이 있어요. 뭘 준비하거나 네. 뭐가 새로운 거에 들어가거나 검토를 하거나 그때는 한 또 60시간 일하다가 나 한창 했을 때는 18시간씩 뭐 한 달 동안 한 적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60시간 일하다가 80시간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적으로 사고하면 되는데 그냥 그 100시간이라는 문장부터 싫은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만큼 자신의 삶을 밀도 있게 살기를 저희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양준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주 100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던 건 아니고 주 100시간씩 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9살입니다. 지난 살아온 20대를 생각하면 저는 뭐 좋았던 이런 기억들보다 후회스러운 게 훨씬 많은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남 탓을 하거나 뭐 회사 탓을 하거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군대를 전역하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께서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막상 세미나를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다단계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세미나도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5성 호텔에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살면서 그때 5성 호텔을 처음 가봤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현실은 그 녹록치 않더라고요. 제가 다단계를 할 때 2주마다 제 클래스를 열었었는데 나름 인기가 있는 모임이어서 어떨 때는 이제 50명도 넘게 모임에 참석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구매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모임을 운영하는 그리고 제 생활비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뭔가 되겠지 그런 마음에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제 통장에는 3천만 원 빚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26살이었는데 빚은 그냥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년 동안 그 다단계 화장품을 하면서 지금 제 와이프랑 또 그때 가족들이랑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제 나 잘 된다. 또 와이프한테는 명품백도 사주겠다. 우리 지금 반지하에 살지만 우리가 큰 집에 살 거다 미래에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인들도 많이 떠나가고 또 남은 사람들도 제가 대할 때 이제 제 마음속에 계속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열등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멘탈이 완전히 터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빚이 있으니까 일을 빨리 해야 돼서 일을 막 찾아보니까 택배가 돈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지입차를 사면은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회사차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는 일당 한 10만 원 벌었습니다. 처음 하니까 일은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수동 운전도 실전에서 배우고 제대로 지게차 자격증도 따서 지게차도 운전하고 큰 차도 조금 몰고 그렇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좋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사고였냐면 회사에 굉장히 낡은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돌아가면서 그 트럭을 썼어요. 하루는 작업을 하다가 그 트럭을 평지처럼 보이는 곳에 세워놨는데 약간 경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럭이 하도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브레이크랑 사이드 브레이크가 거의 다 마모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괜찮겠지 하고 세워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트럭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로.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뒤늦게 뛰어가서 트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잡으려다가 트럭 밑에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 의해서 구조되고 또 119 이렇게 실려가서 한 40반을 꼬매고 또 근육 파열이 좀 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뭐 배나 머리가 깔린 게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제 택배도 도망치듯이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단계도 못하고 택배도 못하네 나는. 진짜 나라는 인간은 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건설 현장 일이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 택배할 때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건설 현장은 14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반장님 추천으로 원자력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현장 일이 굉장히 바빠요. 일정 자체가 바빠가지고 여러 팀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한 팀이 일을 늦게 하면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내가 안 다치길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몸뚱이밖에 없는데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그럼 빚을 다 못 갚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7개월쯤 됐을 때 이제 그 무거운 쇠판을 옮기다가 이제 둘이서 옮겼는데 한 40-50kg 되는 쇠판이었는데 옮기다가 호흡이 안 맞아서 제 손가락이 또 찌인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또 잠시 일을 못하게 됐고 이때 멘탈이 완전히 나가서 또 다 낫고 그냥 일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 일인데 다단계나 택배, 노가다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못 버티고 제대로 못하고 그만두니까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살지?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열등감도 엄청 심해져서 그때 와이프랑도 좀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제가 싸움의 원인을 자꾸 제공을 한 거죠. 그 열등감 때문에. 당장에 돈은 필요하니까 그냥 하루 필요한 만큼만 벌었어요. 그때 대출금하고 생활비만큼만. 뭐
6만 원이 필요하면 6만 원 벌고 1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만 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유 배달, 뭐 대리운전, 뭐 편의점 파트타임 뭐 이런 일 막 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라는 영상을 봤어요.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택배를 할 때도 주 50시간 정도를 일했고 원자력에 있을 때도 50시간을 일했는데 그때 이제 형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야 50시간도 이거 과하다. 우리 4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저도 그게 100%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40시간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50시간을 하냐. 근데 이 사람은 100시간을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은 주 100시간 하면 한 주에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러면은 한 달을 하면은 400만 원이 넘어가는구나. 이러면은 당장에 내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영상 보고 다음 날부터 주 100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100시간씩 일을 한다면 제가 기존에 했던 택배나 노가다나 뭐 대리운전이나 뭐 음식 배달이나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충분히 자리 잡고 인정받고 돈 걱정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그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프리랜서처럼 일한 만큼 벌어가거든요. 뭐 음식 배달 한 건에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 100시간을 일 한 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게.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이제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 이제 태풍들이 부는데 원래 저였으면은 도망갔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는 내 몸은 소중하니까 태풍 불면 집에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 제가 멘탈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조심해서 일하면 되지. 최대한 안전하게 일하자. 대신 주 100시간은 채우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 태풍들 부는데도 일을 전부 하고 또 실제로 주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니까 돈 걱정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또 제가 되게 너무 좋았던 거는 돈 걱정이 사라지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든지 즐거운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돈 걱정이 해결되니 우리 와이프가 오늘 기분이 어떤가, 또 엄마랑 통화하면 엄마 기분이 어떨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게 되면서 소통이 잘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통을 더 잘해야 되니까 책도 자연스럽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많이는 못 읽고 20페이지씩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20페이지면은 300페이지짜리가 15일에 한 권이니까 한 달에 2권은 읽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독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주 100시간을 실천한 지 62일째 되는 날인데 고작 2달밖에 안 했지만 저는 그때 그 실패자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도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떳떳한 자식이 된 것 같고 왠지 아내한테도 든든한 남편이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앞이 좀 막막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근데 이제는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주 100시간을 하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고 독서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습니다. 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주 100시간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좋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저는 주 100시간을 실천하면서 몇 번 메일을 보냈던 양준영입니다. 보통 이제 빵빵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양준영 군은 이제 본인이 직접 대중들 앞에서 발표도 했었고 사연도 몇 번 소개됐었죠. 그래서 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 박사님께 배운 대로 주 100시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70에서 80시간을 일을 하고 있고 남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희망과 여러분들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꼭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준영 군이 맨 처음에 보냈던 이메일을 이때 이메일은 아마 자기 이메일 계정도 아니라 무슨 핸드폰 계정으로 보내서 답장도 안 가고 막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온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지금 요거 한 문단 읽은 거 다음에 다시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말미에. 그 전에 준영 군이 100시간씩, 그러니까 일만 100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7, 80시간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하는데 20시간을 쓰는 건데 준영 군이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보냈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1년 반 전으로 여기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1년 반, 2년 됐을 거예요. 꽤 오래 됐는데 읽어볼게요. 인생을 변화시켜준 은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빚이 2천만 원 있고 아버지는 주식 중독이십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아내를 위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저는 집이 힘들 때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교회 장로님의 권유로 시작된 다단계에 저는 푹 빠졌습니다. 3년간 다단계에 푹 빠져 살았고 그 결과 3천만 원의 추가의 빚을 졌습니다. 빚은 더 늘어났고 정말 친한 친구 3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쓰레기라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롤에 중독되었습니다. 노가다, 택배, 배달 대행 일을 일용직으로 번갈아 다니며 딱 정말 필요한 만큼의 돈만 벌고 나머지 시간에 롤만 했습니다. 스스로도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심하다고 느꼈지만 그 짓을 2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저는 한 주 전에 박사님의 100시간은 기본이다라는 강의를 유튜브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스스로에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은 기쁨의 욕이었습니다. 기쁨의 욕이었으니까 제가 욕도 여과 없이 읽어드릴게요. 양준영, 이 씨발 새끼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 너 이제 할 수 있다. 너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엄마 와이프 걱정 안 시키고 먹고 살게 할 수 있다. 이 씨발놈아. 너 저 사람 말 들으면 무조건 사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개씨발. 욕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욕이 나왔대요. 실제로는 거의 30분 동안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말과 욕을 엄청나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으시죠? 집안이 힘든 상황임에도 일은 주 40시간만 하고 롤이나 하고 있는 병신 같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주 100시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50시간도 많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밖에 없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상을 본 후 단 20분 만에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준영 군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실천이 지속되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준영 군이 이렇게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는 게 어딘가에서 또 이런 길이 있구나. 아, 저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의지를 얻고 용기를 얻을 사람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라서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아침 10시에 집을 나섰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또 잠을 안 자면 안 된다고 다 그때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100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빡독도 바로 시작하고 싶어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마치 군대 일병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드디어 저는 어머니와 와이프에게 잘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1인분을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비록 한 주가 지났지만 박사님의 영상을 통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최고로 행복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제가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모두 박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강의 영상을 찍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도 옛날 생각나서도 눈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준영이는 저한테 정말 어떤 정도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여줬냐면은 자기가 이제 배달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배달 계좌에 찍힌 돈 그것도 막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것도 보고 멈추지 않은 거예요. 1년 6개월, 2년 동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거예요. 100시간을 일만 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똑똑하게 어떻게 일은 70시간, 80시간으로 줄인 거예요. 왜? 배달 일은 하는 만큼 더 버니까. 근데 그 20시간이 더 벌었지만 80시간, 70시간 할 거. 왜냐면 아마 준영군도 월화수목금토일 혹은 뭐 6일 이렇게 다 일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일 하면은 70시간이면은 72시간이라고 하면 12시간이고 만약에 7일 일하면은 12시간씩 하면은 얼마죠? 84시간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다 하고 운동하고 책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그 100시간만 한 게 아니라 공부까지 같이 하면서 내면의 깨달음을 좀 얻어갖고 그 사연 영상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보통 배달하면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횡단보도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그거 내려서 끌고 간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울림이 커서 준영이가 저한테 뭔가를 배웠다면 저는 준영이한테 그 순간은 더 많이 배웠죠. 이렇게 서로 여러분 우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랬던 준영이가 이제 어떻게 됐나?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갖고 아까 이제 7, 80시간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1원에는 전념, 우리는 무력이 필요하다, 피처리스트, 우리는 연결되었다를 읽었고 지금은 인생은 실전이다를 재독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신 박사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정말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이제 옛날 사연 읽어보시니까 본인도 옛날 사연 보면서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지금은 매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전념하고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박사님을 유튜브로 처음 알게 되고 신박사TV에 있는 대부분의 영상은 다 시청한 것 같습니다. 신박사TV를 통해 신박사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 필요한 말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꾸준히 독서하고 사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며 저는 한 인간으로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고 신념, 원칙, 가치관 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신 박사님을 알게 된 이후 약 100권의 정도의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읽은 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100권의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앞으로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제 삶의 철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항상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요즘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고 독서할 것이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박사 TV에 채아가 안아달라고 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더라고요. 우리 아기도 크면 우리 아기도 크면 채아처럼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딸 이름은 소율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신박사님 이름을 따서 영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태어난 지 10일이 된 우리 아기 영상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참 과분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신박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 100시간을 알기 전에 제가 멘탈이 완전 박살날 상태여서 아이는 고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미래에 있어서도 딱히 걱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신박사 TV를 접하게 되면서 모두 시작된 것이기에 신박사님께는 정말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부디 몸 관리 잘 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앞으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박사님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박사님을 늘 응원하고 또 신박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신박사님 가르침을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 메일이 왔는데 이제 사전에 한번 읽어볼 때는 그냥 대견하다 이제 딸내미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니까 이 옛날 이메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1년 반, 2년 됐을 거예요. 그거 읽고 이거 보니까 갑자기 얘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이겨낸 것도 진짜 대견하고 그러니까 아까 옛날 이메일 보시면 알잖아요. 막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그냥 내 사는 게 지옥이구나 그렇게 살던 애가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깨우침을 얻어갖고 철학적으로 가치관적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일어서면서 이 친구가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뭐 10억 번 거, 100억 번 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 배달 일을 하거든요. 근데 묵묵히 자기 배달 일 7, 80시간 하면서 독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행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가여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준영이처럼 딱 맘먹고 내일 바로 실천해야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친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단톡방도 만들고 영상도 계속 올리고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들 같아, 아들. 응? 우리 아들이 진짜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너무 대견하고 제가 고맙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너무 힘든 이메일을 많이 보면은 저도 우울해지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사연만 보니까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자살했었습니다. 자해를 했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자살 시도하고 깨어났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너무 많이 보면 제 인내의 창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다 회복이 되죠. 저도 회복이 되죠. 아무튼 이런 거 이메일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준영이는 계속 잘해서 뭐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 돼갖고 주변에 이런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딸이 소율이라 그랬죠. 소율이랑 와이프랑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보내줘서 고맙고 힘든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할자네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도 아주 의미 깊고 재미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신빵빵입니다. 저는 평산신시인데 신박사님은 어디 신시인지 궁금하네요. 죄송해요. 친한 척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평산신시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이예요. 저는 1년째 신박사님 TV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졸꾸러기입니다만 먼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호주에 13년째 살고 있고 13년 전 호주에 $500를 들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며 앞만 보고 살아온 지금 벌써 38살이 되어 있네요. 이제 39살이겠네요. 저는 기혼이고 아이가 둘에 요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까지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실 꽤 만족하는 삶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보다는 성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호주 처음 자리 잡았을 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성공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의 나라 가갖고 자리 잡은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시네. 그러던 2년 전 너무 힘든 일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었어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고 또 동업으로 준비했던 사업이 코로나로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그 일로 사람도 돈도 잃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신박사님의 100시간은 기본이다 강의야. 또 전설적인 강의 보셨네. 이 강의가 사람 참 여러 명 바꿨어요. 그러네. 체인지 그라운드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며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막상 지나온 하루하루는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이게 중요해요. 막상 지나온 하루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을 뒤돌아보니 참 많은 걸 이루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안 보여. 지루해. 재미도 없어. 근데 돌이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넘어선 거죠.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말한 거. 룩 포워드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룩 백월드 할 때는 뒤로 돌아볼 때는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커넥팅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념에도 나오잖아요. 네. 하루하루도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그렇게 전념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자체가 극적인 사건 그 자체가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로 되돌아볼 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100시간이 쌓여 눈앞에 딱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제 자신 안에 있는 그릇과 생각이 그 수많은 100시간들로 인해 커져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100시간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이 작은 빛.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조금 더 큰 터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시를 쓴 줄 알았네. 야, 무슨 시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멋있잖아요. 시인데? 네. 매주 100시간이 쌓이고 쌓여 눈앞에 딱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제 자신에 있는 그릇과 생각이 그 수많은 100시간들로 인해 커져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100시간. 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작은 빛. 그 빛을 따라가 보니 조금 더 큰 터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신의 신. 신데 이게 이 사연 보내시는 분의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어서 훨씬 진정성 있고 임팩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100시간들로 인해 2년 전 연 매출 13억 정도였던 회사가 지금은 연 매출 5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너무 멋져요. 전 사연이랑 연결되죠. 전 사연이랑 연결되죠. 예를 들어 이분이 이제 오너니까 뭐 오너가 10% 가져갔다고 해볼게요. 1억 3천 가져가다가 50억 됐으니까 이제 5억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여러분 제일 확실한 거는 사업입니다. 사업. 근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걸 우리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의 맹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야만 되는데 배당은 뭐 1%, 5% 넘는 게 잘 없으니까. 근데 사업을 직접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지만 직접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주식에 이게 투자하는 건 내가 누구 대신에, 누군가 나 대신에 일해주는 거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다. 이게 말이 반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 일하면서 월급도 가져가고 보너스도 챙겨가고 다 챙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는 거는 당연히 그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거지만 이게 그 회사를 직접적으로 완전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주식 투자에서 배당 안 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영업이익이 없는 이유도 있고. 근데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거를 다 이걸 모르는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주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코인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고. 왜? 내 사업하면 내가 리스크 없이 리스크를 내가 직접 통제하면서 돈을 많이 수 있는데 리스크는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이제 연매출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쳤네. 8배. 멋지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 연매출 100억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뭐 안 해볼 이유가 없으시죠. 목표는 10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호주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싶고 굳이 뭐 솔직히 책으로는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다. 그러면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무료로 해드릴게요, 저희가. 몇 년이 걸릴진 모르겠지만 연매출 500억에 달성하게 되면 신 박사님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뭐 근데 굳이 500억 안 달성해도 지금 이 이메일 자체가 가르침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저도 뜻깊은 좋은 일에 성향 영향력에 동참하고 싶어요. 신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혹시 해외 인턴십, 경험, 영어 연수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벤트를 통해 제가 항공비, 3개월 영어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야겠네. 지금 50억이니까 비나이다 해서 빨리 100억 되게. 지금 됐으면 좋겠다. 이거 6개월 전 이메일이거든요. 지금 100억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응? 아직 조금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 박사님께 이메일을 쓰면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100시간의 노력을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우리 모두 화이팅이다.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고약가님이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예요. 월급쟁이 분들은 사업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일단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회사에서 인정을 받던가. 내가 아니면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투자 전에 투자는 여러분 병행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가 내 인생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투자는 내가 투자해놓으면 끝이어야 돼요. 맨날 그거 보고, 여러분 이제 그 삼성전자 좋다는 얘기, 그거 이제 그만 보셔도 돼. 충분히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런 영상을, 왜냐면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면서 좋은 얘기 많이 듣는데 제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여러 번 보니까 중복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또 안 들어보신 분은 또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발전하는 컨텐츠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도 좋지만 여러분 역량이 올라가는 컨텐츠를 보는 게 진짜 좋아요.
여러 번 역량. 첫 번째는 뭐냐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저는 삼성 다녔으니까 삼성에서 상위고과 받을 수 있는가. 예? 제가 우리 영독단에서 알게 된 부장님이 계신데 우리 김빵빵님은 상무님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저랑 동갑내거든요.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도와드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니까 저희가 또 전념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지금 심기어진 땅에서 꽃을 피울 줄 알아야 되는 게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네. 지금 심기어진 그곳에서 꽃을 피울 줄 알아야 이동을 하든 뭐든 간에 무슨 열매를 맺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능력이 너무 출중해. 이직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죠. 이직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몸값을 올려야죠,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만약에 내가 겸업이 금지돼 있으면 와이프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친구랑 경험업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무원 같이 이렇게 경험이 확실하게 금지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회사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 먼저 따져보시고. 관련 법규 다 알아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은 그 관련 격부 알아보시고 경험이 안 되는 분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경험이 이렇게 하면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 분들은 또 내가 부업을 할 수가 없나. 안 되면은 경험이 안 되면 뭐예요? 사직하고 창업을 할 수가 없나. 예? 창업을 할 수가 없나. 이런 거를 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따져보면서 무조건 주식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따져보고 보면서 그래 나는 그래서 회사에서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현금 흐름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투자를 해야 돼. 그럼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기계처럼 저는 자산 분배하기를 추천을 하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요. 큰 돈을. 자산 분배를 하면서 수익을 5에서 배당까지 받으면은 8% 많을 때는 9% 10%까지도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방법도 있고.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아내가 직접 투자하고 싶다. 그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그 다음에 확신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1,800원 횡령해서 마탱이 갔잖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쪽 업계에서는 나름 탑기업이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에는 언제나 블랙스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회사가 심지어 상장폐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근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탄탄했던 거랑 상관없이 횡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탱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많아갖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회사가. 일단 코로나만 하더라도 아무도 몰랐지 뭐. 그러네. 그냥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의 땅에 $500 들고 가갖고 일어서신 거잖아요. 그렇지. 50억 매출 내시고 이제 100억 보신대잖아요. 나는 호주 가면 이분 꼭 만나봐야지. 호주 가면 평산실시니까 내가 친한 척하고 싶다고. 그런 의미에서 신박사님의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수정해드렸죠. 그러니까 100시간은 여러분 좀 상징적인 거고 주 80시간이 안정적이다요. 주 80시간을 여러분 하려면 토일도 뭔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야 14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그 7로 나눴을 때 14, 84시간. 그래야 잠 8시간 했을 때 14니까 22시간. 2시간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좀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 80시간을 일할 때는 독서도 들어가는 거고, 운동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모든 건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예? 그냥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휴식도 10분, 20분씩 잘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낮잠 주무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은 꼭 낮잠 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운하게 일하라고. 재택근무의 힘이 뭐냐고. 집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면 낮잠을 왜 안 자냐고, 그거에 대해서. 다 자요, 그래서 낮잠. 너무 좋죠. 아무튼 우리 신빵빵님이 너무 좋은 사연 보내줘갖고, 이건 앞사연이랑도 또 연결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씨가 되게 좋잖아요. 예? 마음씨가 되게 좋아갖고. 나누려는 그 마음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이렇게 생색을 내가면서 하냐고.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좀, 딴 데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밖에 못 드려요. 그러면 기부를 이렇게 막 숨어서 해야 되고, 예? 기부를 숨어서 해야 되고, 기부한 걸 알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기부한 거는 알리고 옆 사람들한테 긍정적 자극을 주고 기부한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거지. 그걸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좋고 또 그냥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은 사람이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이게 서로 도와주면 좋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같이 알리면서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기부처에서 유명한 사람이 너무
조용하게 하면 좀만 알려달라. 그런다니까요. 왜냐면 그게 선한 영향력 퍼져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옳지만 이것이 뭐가 아니다 이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조용히 기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꼭 본인은 안 할 거면서 이런 거를 왜 생색을 내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채널을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긴 그렇게 좋은 일 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요게 다 그런 걸로 불타오르는 분들 많거든요. 나도 좋은 일 해야지. 나도 사람들 도와야지. 그게 얼마나 멋진 생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예? 다 각자 도생하자는 이분은 지금 호주까지 건너갔는데. 그래서 이거 오는 친구들한테 좀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기회를 줘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데. 자기는 이런 멋진 수액은 항상 대환영입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뉴욕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뭐 두바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영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독일에서도 이런 수액이 제가 다 칭찬해 줄 테니까 미친 듯이 수액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서적으로. 아무튼 너무 대단하고, 진심으로 100억 대기, 500억 대기를 응원하고, 이미 100억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지푸라기 연구소는 이렇게 열렸으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사연이든, 어떤 성장 사연이든, 어떤 고민이든, 뭐 다 보내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읽어보고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고약하니까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그 중학교 때 엄마가 매점에 포천에 계시고 겨울에 신월 6동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살 때 화장실도 집 바깥에 외벽에 공동 살 때 살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굶주림. 3일을 굶어봤어요. 제가 굶어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슈퍼 앞에서 와 이거 덜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가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줘가지고 쌀을 좀 갖다 줘가지고 그거 끓여 먹고 막 그랬거든요. 살면서 제일 힘든 걸 물어보면 저는 굶주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결혼식 날 찜질방에서 잤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통장 찍어봤는데 40만 원인가 있던가. 핸드폰으로 검색해보니까 그때. 근데 결혼이 되더라고요. 40만 원. 제가 감사한 거죠. 근무 시간 어마어마했거든요. 거의 막 쌍코피 흘리면서 일했거든요. 12시간 넘게, 12시간 기본이죠. 16시간? 그리고 참고 계속 했어요. 둘째는 뱃속에 있으니까 버텼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못하고 환경이 바꿔야 되는 환경이 되면 그때 바뀐 거예요,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시간을 막 쓴 거죠. 의미 없는 시간, 감정 소비, 아무 의미 없는지 너무 무지하게 살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을 잘 써야 돼. 왜? 시간은 금이다. 돈만 아끼면 안 돼. 시간도 아껴야지. 원래 미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을 좋아해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쯤에 저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애들이 뭐 축축축축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죠. 제가 재능이 없나 보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못하게 됐죠. 아예. 그때부터 뭔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4학년이 됐죠.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꿈이 없었어요. 라고 해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긴 했어요.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연봉이 좀 그래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성장하는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하다가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2021년? 쯤에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이 상태 이대로 내가 40대, 50대, 60대까지 간다고 딱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나를 성장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2021년 말에 플랜드시 다이어리 언박싱 영상이 있어요. 그 다이어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 최대한 적으려고 그래요. 그때 뭘 했든지 간에 조그맣게 분이라도 해가지고 그때 바로 적어. 옆에 제 조수석에는 항상
다이어리가 있죠. 아침에 월별에다가 적어놔요. 저는 월을 딱 피면은 부채가 딱 떠요. 물론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도 적는 거예요. 왜 저 얘기 해주셨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면은 그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플러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그걸 믿고 계속 쓰는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0.5가 더 나아졌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월별 기록에다가 항상 그거를 적어놔요. 뒤에다가 영수증 붙여놨어요. 뿌듯해가지고. 처음이에요. 살면서 상상이 안 가요. 살면서 내가 1억을 갚다니. 볼펜 2개 썼어요. 전 2개 다 안 나와요. 업무가 거기가 9시간씩 했었거든요. 통근 시간이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와서. 시간을 조금씩 쪼갰어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이걸 좀 그래도 더 해야지 이런 노력을 조금씩은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블로그 5개 쓸 포스팅을 컨셉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평일에 금방금방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점심시간에는 당연히 노트북 들고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다른 사람 쉴 때 저는 포스팅을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원고 쓰고, 그리고 일 좀 빨리 끝내고 몰래 막 화장실 가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 접이식 키보드 있거든요. 그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화장실 그 대변기 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타이핑 하면서 원고 작성하고 막 했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핸드폰 화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하니까 퇴근 시간이 만약에 7시면 저녁 7시면 7시 약간 안에 거의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모으고 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원고 쓰고 퇴근하고 운동 짧게 하고 사진 촬영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2시쯤 포스팅 올리고 자는 거죠. 자고 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절실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짜투리 시간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나 열심히 사는데?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시간 단위로 되더라고요. 뭐 처음엔 한 4시간? 막? 내가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짜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플랜더시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얼마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무지에서 이제 또 올라오는데 정말 바닥에서 올라간다고 다 말씀드렸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마음도 다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고 시계 태엽이 이렇게 맞아가듯이 맞아가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다 정리가 되고 환경도 바뀌고 0에서 채워지는 깊이가 더 틀리잖아요. 0도 아니고 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틀리죠. 여기에서 시작한 사람들 요것만 느끼잖아요. 난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게 오니까 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니까 와이프도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애들도 바뀌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다이어리 쓴 다음부터는 거의 술자리에서 저를 안 찾고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갈 길도 바쁜데 방향성이 잡히죠.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요거 있으면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요것만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항상 갖고 있다. 내가 보는 건데 틀의 형식이 없어요.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나와의 싸움. 누가 잘 되려고? 내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졌습니다. 내 자신을 찾고 내 목표와 목적지로 가는 PTS 다이어리. 인생 나침반이에요. 인생 나침반. 내 자신이 봐도 이날은 시간 잘못 썼구나. 목표점으로 가는 것도 보이고 뭘 했는지, 뭘 계획하고 뭘 실행하고 뭘 반성했는지 나침반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해보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것도 지금 꽤 꾸준히 성공해서 한 8kg 정도 뺐고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압박감 때문에
조금의 실수, 진짜 조금의 실수 요거를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그거에 되게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돼요. 꾸준함을 잃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놓지 않을 거야. 이 마인드 하나를 딱 가지고 플랜드실을 사용하고 단톡방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제와 다른 나? 저번 달과 다른 나를 맞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제 경험을 빗대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